X값은 162쪽이고요. 각은 몇 종류가 존재했죠? 두 종류가 존재했습니다. 양의 각, 음의 각. 양의 각은 무슨 방향이었게? 그렇죠, 반시계. 음의 각. 근데 항상 각을 잴 때는 어떻게 재달라고 쌤이 너네들한테 요청을 했었어요.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과 각을 재랬습니다. 동경에서 시초선까지 재면 안 됩니다. 시초선에서부터 동경까지 그 각을 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쌤이랑 얘기했던 게 한 바퀴를 도는 것은 각을 잴 땐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서 만약에 30도라고 하면은 30도만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30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었고 그건 음의 각으로 체크한 거죠. 근데 그거를 일반화시킨 식이 일반각이라는 이름으로써 어떻게 식이 표현됐었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0이었고 그때 n의 범위는 정수였죠. 왜냐? 얘는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래,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래 요 얘기였어요. 그게 지금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타라고 일반적으로 잡을 때는 세타는 양수로 잡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보기 편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던 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일반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형광펜으로 이렇게 체크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1사분면은 0도하고 90도가 아니라 360 곱하기 n 더하기 0에서 360 곱하기 n 더하기 90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의 내용들은 다 알 수 있었고 왜 여기 등호가 안 붙는다 했었죠? 경계선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다음에 얘기한 게 이제 그 각도라는 거 이용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목적은 얘를 함수로 표현해가지고 뭐 기존의 다른 함수들의 유기전개 관계를 보는 것이 원래 함수의 목적이잖아. 근데 얘 혼자 딸랑 각 가지고 얘기하면 짜증나잖아. 다른 애들은 숫자 가지고 실수 가지고 계산하는데. 그래서 수학자들이 만든 게 뭐냐면 각도를 실수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던 거죠. 그게 바로 호도법이지. 그래서 호도법에서 처음 배우는 게 뭐였을까? 정이란 걸 내리죠. 이제 우리 각도를 1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정의를 내릴 거야 라고 해서 수학자들이 정한 게 라디안이라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1라디안이란 뭐였을까 오늘?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 그때의 그러니까 뭐를 1라디안이라고 한 거야?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랑 같을 때의 뭐? 각도. 그거를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하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앞으로 그 라디안이라는 말은 생략을 해, 현성아. 생략을 한다고. 저번 주 거 봤어? 안 보고 왔냐 혹시? 영상 안 보고 왔냐? 오늘 올라. 아, 오늘 올렸어 내가? 내일 어제 올랐어요. 월요일인가 일요일에 올렸어. 안 봤단 소리네. 이따 우리 유연쌤한테 부탁 좀 드려야겠다. 유연쌤한테 듣고 올래? 응? 유연쌤한테 듣고 올래? 아니다. 근데 오늘은 들을 수 있겠다. 이거는 이제 아예 다른 내용 오늘 배우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복습만 하고 넘어갈게.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지? 일라디안 얘기했죠? 그래서 일라디안이라는 것은 뭐 몇 도인지는 알 필요 없고 거기서 궁극적으로 내렸던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호의 길이하고 넓이는 뭐에 비례한다고 했었죠?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도일 때 호의 길이가 파이였어. 그럼 60도가 되면은 호의 길이는 거기에 맞게 2배 길어져서 2파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호의 길이랑 중심각의 크기가 서로 비례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증명이란 걸 하죠.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증명을 하죠. 그래서 내린 궁극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거. 파이는 몇 도다? 180도다. 현성아? 파이는 180도다잉?
오늘 하려면 그건 필요해서 그래. 파이는 180도네. 현성아, 파이는? 저 일단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반각도 바꿀 수가 있어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세타라는 게 일반각의 정의였는데 그 360도를 우리가 호도법으로 바꾸면 몇 파이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2n 파이 더하기 세타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도윤아, 2사분면의 각은 어떻게 표현할까? 그걸 이용하면 2사분면의 각. 왜 또로? 아니 안 할게. 아니, 깜짝 놀랐는데 손을 부두두두. 얼마나 긴장한겨? 아니 안 해. 2사분면의 각은 2n 파이 더하기 90도에서 2n 파이 더하기 180도 사이였는데 90도로 이제 호도법을 바꾸면은 몇 분의 몇 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2분의 파이겠죠. 그래서 2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부터 2n 파이 더하기 파이라고 2사분면의 각을 이렇게 다 호도법으로 바꿔서 할 거라는 겁니다. 했지? 그럼 완우야. 네. 넌 안 떨지? 45도는 호도법으로 볼까요? 4분의 8.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게 이제 여기에 표가 나와 있었고 내가 이걸 물어본다고 했었나? 했었겠지. 설마 안 했겠어.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에이 아깝도. 야, 왜 이럴 땐 다 같이 합심해서 똑같은 말을 해? 그럼 지금 시키지 뭐. 계산해봐. 장난이고요. 자,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예를 하고 싶어요. 이거 호도법으로 바꾸고 싶으면 180도로 나와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180도로 나눠버리면 아이고 깜짝아. 180도로 나눠버리면 이거 45로 약분돼서 4분의 3이라고 적히죠? 걷다가 파이만 붙이면 이렇게 호도법으로 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즉 180을 분모로 깔면 돼. 그냥 빨리 계산하는 방법이니까 그냥 빨리 외워.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호도법을 각도로 바꾸면요, 반대로 하시면 돼요. 180을 나눈 게 호도법으로 바꾼 거였지, 파이로. 그건 다시 각으로 바꿀 때 뭐 하면 될까? 180을 곱하고 파이를 떼버리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얘한테 180 곱하고 파이 떼버리면 180도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괜찮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계산하셔도 돼. 굳이 안 해도 돼, 이런 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이제 호의 길이와 넓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공식을 이제 배웠죠. 옛날에 우리 중학교 때는 막 호의 길이 구하라고 하면은 원에다가 원이 360도니까 360분의 몇을 이렇게 곱해가지고 막 계산했었거든. 근데 이제 그게 안 멋있으니까 고등학교 때는 그걸 공식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증명은 똑같이 호의 길이랑 중심각의 크기는 비례관계라 해가지고 비례식 세우고, 여기 적혀있다시피 동그라미 1번에 적혀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도 부채꼴의 넓이랑 중심각의 크기랑 비례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비례식 세워서 각각의 공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공식이 R세타라는 공식이 등장을 했었어요. 우리말로 바꾸면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예요. 단 중심각의 크기는 호도법으로 표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즉 우리말로 바꾸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라고 할 수 있고, 그중 R세타는 호의 길이였죠, 공식이. 그래서 2분의 1 RL로 표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하고 문제 풀고 좀 끝났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말인데, 자, 복습은 이제 끝났거든? 근데 내가 하나 조사를 하나 해야 되는 게 있어. 다음 주에 설 내려간다, 손. 자, 우리 화요일이 지금 겹치거든요? 내려간다, 손. 한 명. 또. 아니 내려가는 게 아니고 어디 가지? 어디 가요? 네. 오실 수도 있고 저희 집으로 오실. 아, 오시는 건 괜찮죠. 어차피 잠깐 나갔다 오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럴 것 같아요. 왜요? 아, 여기 있으면 잠깐 갔다 오면 되죠. 선생님 안 가고요? 갔다 오면 돼요. 아, 역시 우리 선생님 공부이지. 오늘 바로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아, 그 뜻이 아니었어. 현재 어디 가나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 근데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죠? 너 또 밤새 게임했지? 밤샘 건 맞는데 게임하진 않았어요. 뭐, 공부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 밤새부터는 늦게 잤지 그냥? 아 독종을 좀 쓰는 것 같아요. 백종원 봤다고? 아니 독종이요. 독서종합. 아 독서. 네 그거 쓰는. 아 미안해 백종원이라고 들었어. 괜찮아요. 그래서 유튜브 많이 보구나 했지. 서영이 어디 가요? 아직 모르겠어요. 도윤이는 안 돼요? 안 가겠죠?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뭐 현명이도 뭐 그냥 갔다 오시면 되고. 원 어디 가요? 서울 가요. 서울 간다고요? 신림동 가요. 신림동 가요? 네. 순대 맛있어요? 뭐가 맛있다고요? 순대. 쌤이 옛날 거기 나와버렸어요. 쌤이 거기 쪽 살았거든요. 와는 어디 가요? 사실 몰라요. 몰라요. 현성이 어디 가요? 너 고민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지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거 맞아요? 몰라요. 설날이 월화수. 네, 월화수인데 아마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쯤에 할 예정입니다. 그럼 화요일 수요일은 당일 되는 설날 아니에요? 응? 아 화요일이 설날 당일이야? 네. 네. 아 그럼 수요일 하겠죠. 아 그럼 좀 복잡해지네. 아 왜냐면 고3은 이미 픽스 시켰거든. 놀러 가면 죽는다 해서 나한테. 놀러 가면 그날 학원 관두는 날로 하겠다고. 근데 애들은 정말 가기 싫다더라고. 제발 불러주세요라고 하더라고. 내려가기 싫다고. 우리 아가들은 쌤이 스케줄 한번 짜보겠다. 수요일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길게 안 하고 한 2시간 정도만. 그리고 오시면 맛있는 거 사드릴게. 네. 새해 선물로. 아 수요일에. 진짜요? 수요일에. 아 수요일. 아 뭐 해봤자 미안하지만 햄버거겠지만. 아니 그것도 그래도 맛있는 햄버거를 찾아 사드릴게요. 수요일에 그것도 너무 좋아요. 영어해요. 안 할걸요 아마. 나이스. 나이스. 이걸 바꿔주네요. 우리 학원 전통은 이렇게 빨간 날에 수업하는 건 수학밖에 없습니다 사실. 설날에 너무 튀어나오는 몇 시네요? 응? 그거는 이제 너네들 스케줄 맞추는 게 나은데 늦게 하는 게 낫지 않아? 일찍 하는 게 나아? 일찍. 네, 너무 저는 일찍만. 너무 막 우리 토요일처럼 그러진 않으면 되잖아. 너네 잠 좀 자고 해야 되는데. 좀 자, 제발. 일찍 하지 말고 자자. 아 그럼 수요일. 같이 자고 일어나자. 나도 자고 일어나게. 1시부터. 1시부터? 그 수요일에 집에 도착하면은 12시 좀 넘거든. 그럼 좀 쉬고 오고 하면은 고3 애들은 늦게 하는 거 좋아하니까 최대한 늦게 하고. 너네 먼저 해드릴게. 몇 시가 좋을까? 한번 쌤이 주말 정도 돼서 대충 그때 윤곽 다 나오잖아. 그때 쌤이 그 설문 그거 투표 올릴게요. 그때 눌러주시면 돼요. 자, 얘기 끝. 오케이. 결론은 나온다가 돼요. 그렇지 결론 한다죠. 어떻게 할 것 같아? 네,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다음에 얘기하자. 너가 나 다른 날에 나갔을 때. 다음 날까지. 고마워 얘들아. 진짜 참여 잘해줘서. 안 하면 삐질 뻔했어. 자, 마플 개념 읽기 3번은요, 이거는 목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뒤쪽 내용 할게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가지고 조금 미루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진행을 할게요. 자, 아직도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방금까지 우리가 복습하면서 단 한 번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란 이름이 등장한 적이 없죠? 이제 정의를 할 거예요. 왜냐면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란 걸 정의하기 위해서는 각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각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삼각함수를 위한 준비 단계를 하겠습니다. 제목이 삼각함수 정의죠. 자, 삼각함 정의 내리겠다는 겁니다. 자, 정의는 원래 수학에선 무비판으로 받아들입니다. 네, 무비판으로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너네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거는요. 자, 앞으로 이 삼각함수라는 걸 할 때 원이라는 게 정말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단순해요, 이유가. 원은 0도부터 360도까지 모든 표현이 가능한 유일한 도형입니다. 길이가 같은 상태로. 그래서 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쌤이 어이구 깜짝이야. 어떤 걸 하나 그릴 거냐면요.
자, 요렇게 생긴 원을 하나 그릴게요. 너네가 어차피 책에 다 돼 있기 때문에 뭐 형광펜 정도만 하면 되고 지금은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 원인 상태에서 X축을 하나 그릴게요. 그 다음에 Y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 X축이라는 것은 세 글자로 얘기하면 시초선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각을 잡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얘기 안 했네. 자, 이 반지름의 길이는 R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요렇게 생긴 동경을 쌤이 잡았어요. 그럼 원하고 요 점에서 만난다는 거 보이나요? 첫 번째로. 그 다음 두 번째로,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양의 각을 잴 겁니다. 그럼 그 양의 각이라는 것은 요만큼이 되겠죠. 그럼 요걸 세타라고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됩니까? 괜찮지? 자, 그럼 쌤이 이 점을, 원하고 만나는 점을 x, y라고 잡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이 점에 대해서 각각의 축에 대해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 길이는 뭐죠? 마이너스 x라고 잡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냥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플러스 x라고 잡아볼게요. 정의를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럼 여기는 뭐라고 잡으면 되겠나요? y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길이는 뭔가요? 반지름 r이겠죠.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럼 요런 식에 대한 직각삼각형이 보인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됐니?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정의 들어간다. 비판 받아들인다, 처음에는. 그리고 나중에 원리가 다 이해가 돼요. 지금은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의할 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라는 걸 새롭게 정의를 내릴 겁니다. 근데 왜 쌤이 계속 그 무비판 받아들여, 그냥 받아들여줘 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타가 이만큼의 각이죠. 근데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했던 직각삼각형은 이렇게 각을 이쪽으로 잡았지. 그래서 요 각이 아니어서 너네가 받아들일 때 좀 어색해. 근데 그냥 지금은 받아들여줘 라는 거야, 쌤 말은. 나중에 그 원리는 다 나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인 세타를 이제 앞으로 정리할 건데 사인 세타를 정리할 때는 이 점에 대해서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인은 뭐분의 뭐였죠? 빗변분의 높이였죠. 그럼 여기 적혀있는 문자를 이용하면은 뭐분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r분의 y라고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다음 코사인 세타는요? r분의 그렇죠, 빗변분의 밑변이죠. 그래서 r분의 x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빨리 외워야 됩니다.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라는 이름으로써 x분의 y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1학년 때 좀 다뤘었죠. 기울기랑 똑같은 말이었죠. 그래서 앞으로 사인은 r분의 y, 코사인은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라고 정의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면요, r하고 x하고 y가 있는데 이 셋 중 유일하게 양수라는 범위가 정해진 애가 있어요. r만 양수예요. 왜? 반지름이니까. 근데 여기 나머지 x, y는 좌표로 지금 x, y라고 적혀있는 걸 그대로 쓴 거지. 그래서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무조건 플러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도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얘기가 바뀌는 거예요. 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쌤이랑 이걸 처음에 먼저 할 거야. 자, 이제 외울 게 좀 많아요, 삼각함수는. 근데 다 그 얘네들 연관성 있으니까 쌤이 이거부터 하나씩 천천히 머릿속에 넣어드릴게요. 자, 사인은 y를 좋아합니다. 다시 뭐라고 했죠, 쌤이? 같이 y를 좋아한다. 다시 사인은 y를 좋아합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뭐라고요? 오케이. 자, 코사인은 x를 좋아한다. 다시 뭐라고요? 코사인은 x를 좋아한다. 자, 도윤아,
코사인은 누구 좋아한다고요? 현명아, 사인은? 사인은? 네, Y. y를 좋아합니다. 나중에 친구라는 단어도 나오니까 좋아한다랑 친구한다랑 그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왜요? 자, 그리고 탄젠트는 둘 다 좋아합니다. 다시 뭐라고 했죠, 쌤이? 둘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욕심쟁입니다. 역시 어느 수업에서 이 말을 하면 다 어색하고 분위기가 쌓여지는구나. 고, 2, 3 전혀 가리지 않고 애들이 에이씨 이러고 있어요. 자, 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자, 사인은 y를 좋아하고요. 코사인은 x를 좋아하고요. 탄젠트는 x, y 둘 다 좋아합니다. 이걸 기억을 해주셔야지 뒤에 내용이 웃긴 게 다 연결돼요. 정말 많이 연결되므로 지금 쌤이 이어서 설명할 것도 연결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코사인은 누구 좋아한다고요? x. 사인은? 탄젠트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사인은 y 좋아하니까 r분의 y, 코사인은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같이 서영아, 사인은 누구 좋아한다고요? 코사인은? 탄젠트는?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쌤이 어떤 걸 설명할 거냐면요. 자, 여기 좌표를 x, y라고 쌤이 적어놨어요. 그치? 모르니까. 근데 이거를 얘를 가지고 변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 양쪽에 r만 곱하면 y가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죠. 양쪽에 r을 곱하게 되면 y는 r 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치? 그 다음 여기 x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r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써놨던 이 x, y라는 게 코사인하고 사인 이용해서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고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마 이 내용이 책에 없을 겁니다. 거기 그림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고. 자, 여기서 r은 뭐죠? 네, 반지름이에요. 그럼 암기하는 방법 되게 쉬워요. x는 누구 좋아한다고요? 코사인은 누구 좋아한다고요? x. 사인은? 그래서 걷다가 반지름만 곱하면 돼요. 그래서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고 잡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거는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원 그리고 쌤이 시초선 잡고, 자, 그 다음에 동경 하나를 잡아볼게요. 그럼 여기 세타가 아니라 쌤이 구체적으로 이제 30도, 아직은 호도법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각도를 쓸게요. 30도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1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보면요. 자, 우리는 이 점의 좌표를 알아낼 거예요.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알아내려면 방금 배웠던 걸 아예 모른다는 전제로 설명을 들어가면 수선을 내려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너네가 이해하기 편하게 할까? 그냥 여기 2라고 할게. 그럼 비율 하나 우리 기억하고 있니? 1대 루트 3대 2. 그럼 여기가 1이고, 에이구 잘못 썼다. 30도에 해당하는 게 1이고 여기가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치? 1대 루트 3대 2. 자, 그럼 여기가 몇 콤마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x좌표, 여기가 y축이야. 이렇게. 그치? 루트 3,1이라고 잡아줄 수 있겠지. 근데 방금 우리가 했던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고 쓰게 되면요. r이 반지름이잖아? 그럼 2 곱하기 코사인 30도, 2 곱하기 사인 30도라고 적어버리면 바로 좌표가 등장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죠. 코사인 30도가 몇인지, 사인 30도가 몇인지 정확히 다시 한번 외워주셔야겠죠. 참고로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대입하면은 요거의 값이 똑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언제 쓰이냐면요. 꽤 많이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에서 이 풀이를 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지만 가능하겠죠. 100점 방지 문제로도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왜냐면 모의고사 엄청 옛날 기출에 이런 문제 진짜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차용하셔서 갖고 오시더라고. 인제로. 몇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승태기가 그걸 맞춰가지고 아주 신나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술형이 깎였었어요, 그때. 절대값 안 써가지고. 한 2점인가 깎였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x, y라는 걸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성아! 사인은 누구 좋아해? Y. 코사인. 네. 탄젠트는? 누구야? 두 개? 둘 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간곡히 부탁하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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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뭐 외웠어? 다 외워야겠죠. 근데 외울 때 그냥 외우지 마시고 요 삼각형 가지고 외우세요. 그럼 쉬우니까. 알지? 그리고 외우실 때 이거 이렇게 대칭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이 탄젠트는 찐따 새끼예요. 이거 혼자 놀아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함수 가서 얘기할 거니까 그냥 지금 외워놔. 뭐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어. 이제 뭐 이렇게 대칭인 이유가 둘이 90도여서 뭐 이런 거 있잖아. 기억 안 해도 돼 이런 거. 아무튼 이 특수강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그냥 쌤이 천천히 얘기해주면서 할 텐데 한 3주 지났는데도 대답 못하면 큰일 나요. 다음 갈게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용어를 배웠잖아요. 그 삼각함수 일반과 호도법 배울 때도 똑같아요. 각을 배우고 4분면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죠. 이제 삼각비를 배웠잖아요. 그럼 이제 4분면으로 또 가까워요. 그 삼각비를. 그래서 우리가 뭘 따질 거냐면요. 제목에 적혀 있는 것처럼 삼각함수 값의 부호를 따질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분면에 대해서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인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사인은 y 좋아해, 코사인은 x 좋아해요. 그리고 탄젠트는 둘 다라는 사실. 자, 그럼 너네는 이걸 이따 나중에 애들이 이거 외우기 힘들어해가지고 막 외우는 방법도 이따 알려줄 건데 일단 처음에 그렇게 공부하지 말아보자. 자, 해보자. 자, 이거부터 할 거예요. 자, 우리 1, 4분면에선 누가 플러스인지 알아볼 거야. 근데 1, 4분면은 너네가 부호를 뿔뿔이라고 부르죠. x도 플러스고 y도 플러스죠. 다시 코사인은 누구 좋아한다고? 사인은? 그래서 코사인, 사인 둘 다 플러스야. 따라가는 거야. 식으로 굳이 얘기하면 코사인 r분의 x니까 x가 플러스니까 반지름도 플러스니까 코사인이 플러스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1, 4분면이 뿔뿔이니까 코사인 플러스 사인 플러스야. 탄젠트는 둘 다랬지. x분의 y지. 플러스분의 플러스는 플러스지. 그래서 1, 4분면에서는 셋 다 플러스야. 자, 이제 2, 4분면부터 달라져. 2, 4분면은 부호가 어떻게 되죠, 순서가? 맞불이죠. 누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예요. y는 플러스예요. 그래서 사인이 플러스예요. 탄젠트는 마이너스분의 플러스죠. 그 탄젠트가 마이너스예요. 즉 누구만 플러스예요? 2, 4분면 플러스니까 사인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맞불이니까. 자, 3, 4분면은 마마죠. 그래서 코사인도 마이너스고 사인도 마이너스예요. 근데 마이너스분의 마이너스는 뭐예요? 그래서 탄젠트만 플러스예요. 4, 4분면은 풀마죠. 그래서 코사인 플러스고요. 사인 마이너스예요. 플러스분의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탄젠트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코사인만 플러스예요. 다시 할게요. 1, 4분면은 풀풀입니다.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2, 4분면은 맞불입니다. x가 다시 맞불이기 때문에 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진 마이너스입니다. 3, 4분면은 마죠. 그래서 코사인도 마이너스, 사인도 마이너스고 탄젠트만 플러스입니다. 4, 4분면은 뿔마니까 코사인만 플러스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1, 4분면은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2, 4분면은 사인만 플러스입니다. 3, 4분면은 탄젠트만 플러스입니다. 4, 4분면은 코사인만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거 또 못 외우겠다 라고 해서 책에서도 아마 설명을 해줄 겁니다가 없네? 나 그때 봤는데? 미안합니다. 개념 원리에서 봤나봐요. 개념 원리에서 이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하냐면요. 여기 갑자기 대뜸 영어 나오죠. 너네 이거. 얼, 싸, 안, 고. 이거 맞다. 수업 들으네, 이거. 오. 아니면 얼사탄 크로스라고 외워요.
뭐 이렇게 외웁니까? 그냥 하면 되지. 그치? 옛날에는 무조건 암기시켰는데 쌤이 이 방법을 지금 한 3년, 4년 전부터 뭔가 좀 바꾸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 그래서 왜 외우나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빠르게 보는 방법은 이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얼싸안코로 외우시든 을산타크로스로 외우시든 그 고3회가 뭐라고 했었는데? 아, 고3회가 뭐라 했냐면 지가 이제 만들다가 그 붕어 싸만코라고 했거든? 오, 애들 여기 빵 터졌었는데 애들 되게 조용하네. 그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붕어 싸만코. 그걸 되게 좋아해요. 매 수업 시간 겨울에도 붕어 싸만코로 노래를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수능 수업 한다고 이제 요걸 다시 한 거야. 그랬더니 얘가 얼싸안코 이거 알지? 이랬더니 붕어 싸만코? 이러는 거야 계속. 그래서 계속 붕어 싸만코래요. 라고 하면서 얘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자꾸 이거 신, 코스, 탄, 이지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근데 한 대 때리고 싶어요 진짜. 근데 웃긴 건 그 사람이 지금 수학 1, 2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한테 맨날 맞아요.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아무튼 다시 얘기합니다. 자, 1, 4분면은 뿔뿔이기 때문에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자, 2, 4분면은 y만 플러스이기 때문에 사인만 플러스고요. 3, 4분면은 둘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탄젠트만 플러스입니다. 4, 4분면은 x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코사인만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위에 거 잠깐만 하나만 얘기하면요. 기본적인 틀은 끝났으니까 살짝만 세세하게. 자, 아까 쌤이 여기를 그냥 x라고 잡고 부호 상관없이 일단 y라고 잡자고 했었죠. 자, 그럼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하나 성립합니다. 아이고, 잘못 썼다. 아, 맞구나. 이렇게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 그러니까 즉 반지름을 구하고 싶으면요. 반지름을 구하고 싶어. 그럼 x 좌표, y 좌표 있지? 각각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때리면 돼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이렇게 나오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구하래. 그러니까 이게 동경이에요, 동경. 동경이 원하고 만나는 지점. 그러니까 이 지점이 마이너스 5,12라는 거야. 어차피 문제 나와요, 뒤에. 그랬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구하래. 근데 사인, 코사인은 r분의 x, r분의 y잖아, 이런 식으로. 그럼 반지름을 알아내야겠죠. 그때는 그냥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루트 때리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몇이겠어요? 네, 그래서 13을 까세요. 그리고 다시 사인은 누구 좋아한다 했죠? 네, y 쓰시고요, x 쓰시고요, x분의 y 쓰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자동으로 알아서 사인만 플러스. 몇 사분면 점이니? 2, 4분면 점이니까 사인만 플러스잖아. 그래서 알아서 사인만 플러스해. 왜요? 나 뭐 잘못했나요? 아, 그렇죠? 괜찮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일단 이 내용에 오늘 그래프 전까지 다 끝낼게. 왜 자꾸 왜 이렇게 무섭게 넘기냐 얘들아. 얘들아 왜 이렇게 넘겨. 왜 이렇게 넘겨. 얼마 안 남았어. 자, 요거 아직 안 끝났어요. 요거. 야, 이거 지우세요. 이거 필요 없어요. 이딴 말 뭡니까 이거. 씨. 이제 이 두 개만 외우면 여기 단원이 끝나. 그치. 근데 막상 애들 그래프 잘 하던데? 이번에 배우면 달라. 천천히 얘기할 거니까. 달라. 쫄지 마. 너는 몇 쌍꺼풀 쪘어? 꼴보기 싫게. 아, 장난. 아, 내가 항상 하는 말 장난이잖아. 아, 그럼. 내가 너네들 진짜 꼴보기 싫겠어. 근데 살짝 그러기는 그래. 장난이고. 졸려서 그런 거죠. 자, 공식 두 개를 하나 확인할 건데요. 다시 탄젠트는 뭐분의 뭐라고 했었지? 근데 x는 누구 거야? 아, 이거 누구 꺼낸다. 누구 좋아해? 코사인이었죠. y는? 네, 그래서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탄젠트가. 원래 증명은 뭐냐면 코사인이 r분의 x고 사인이 r분의 y니까 이거 약분해서 그냥 x분의 y 탄젠트란 소리야. 그래서 외울 때는 그냥 x분의 y니까 코사인분의 사인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도 괜찮고요. 아니면
탄젠트는 코분의 싸,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공식인데요. 너무너무 많이 중요합니다. 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입니다. 아까 사인은 뭐분의 뭐였다라고 쌤이랑 얘기했던 것 같은데 r분의 y제곱이죠. 코사인은요? 잘못 썼다. r제곱 이렇게 쓰게할게요. 그럼 분모가 똑같죠? r제곱으로.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죠. 아까 쌤이랑 했네. r제곱이랑 똑같다고 했었죠. 그래서 1입니다. 증명은 너무 쉽게 끝납니다. 뭐 증명이 뭐가 필요해요? 외워야죠.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고 각이 똑같아야 됩니다. 세타로. 각 다른데 못 씁니다. 각이 똑같을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고 요거 참고할 때 이거 너네 서술형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서술형 때문에 요거랑 요거는 엄연히 다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인 30도의 제곱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사인 제곱 30도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이 제곱이 30도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인 900도랑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인 30도를 2번 곱한 거예요. 이게 사인 30도 2번 곱한 거예요. 이게 아마 당연히 오른쪽 걸 우리가 많이 하겠죠. 왼쪽 건 안 해요. 거의 왼쪽 거 아예 없어요. 이런 거. 그래서 이 제곱의 위치를 이거 세타 뒤쪽에 쓰냐 세타 앞쪽에 쓰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의미가. 서술형 쓸 때 막 급하다고 막 이렇게 쓰면 아쉽지만 틀렸다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점수 안 줘요. 안 봐줍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곱은 무조건 이쪽 안쪽에다가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뭐야? 야, 이런 거 외우지 마. 이거 뭐야? 이거 쓰레기 같은 게 있어. 외우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나쁜 거 이런 거. 뭐지 이거? 얘가 왜 있냐? 아 그냥 하라고 준 거구나. 자 괄호 1번 봐볼게요.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 돼 있죠. 자 이제 시작이야. 너네들은 몇 도라고 받아들이면 돼? 마이너스 60도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180 곱해버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원 귀찮으니까 동경만 잡을게요. 그럼 이건 양의 각이야 음의 각이야? 그 음의 방향으로 60도가란 소리여서 이렇게 60도란 소리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원이 없으면 안 되겠군요. 그래서 요 점에 대해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문제가. 여기까지 됐니? 그럼 결국 이거는 무슨 각도에 관련된 거야? 몇 도에 관련된 점이죠? 저 점은? 단순하게 60도하고 관련된 점이죠. 나중에 이것도 좀 더 논리적으로 그래프 통해서 보긴 하는데 일단 지금은 그냥 60도와 관련돼 있다는 걸 봐주세요. 그럼 60도니까 결국 우리가 찾는 건 사인 60도, 코사인 60도, 탄젠트 60도 찾아주시면 돼요. 근데 몇 사분면이야? 저 점은 4사분면에 있죠. 그래서 코사인만 플러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인 30도는 몇이었을까요?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고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고 탄젠트 60도가 루트 3이에요. 근데 다시 얘가 4사분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코사인만 플러스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굳이 막 이거 해설지처럼 보지 말고. 왜 오히려 복잡해요.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생각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줘. 자, 다음 괄호 2번은 자, 원점 O와 자, 점 P를 잇는 선분 OP를 뭐로 하겠대요? 동경으로 하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겠대죠. 그럼 우린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동경과 원이 만나는 지점인 방금 괄호 1번처럼 얘기하면 이 점을 뜻하는 거죠.
근데 얘는 몇 사분면이죠? 3, 4분면이니까 누구만 플러스겠습니까? 탄젠트만 플러스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린 반지름 알아내야겠죠? 제곱 더하기 제곱 루트 때리랬죠. 몇이니? 네,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는 5분의 마이너스 3, 5분의 마이너스 4, 4분의 3 쓰시면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죠? 3, 4분면이니까 탄젠트만 플러스인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한 문제만 더 하고, 그러니까 지금 너네 문제 풀 때 그래프 배우기 전까지는 여기를 하지 마세요. 요것만 하세요. 요것만. 그래프 배우기 전까지 이 확인 문제를 하지 마세요. 물론 너네한테 득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얘보단 얘만 하지 마세요. 하는 게 낫나? 문제 여기 있네?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나중에 천천히 해야 되니까. 얘까지만 하고 쉴게. 좀만 참아. 자, 세타가 몇 사분면 각이래요? 3, 4분면이래요. 그럼 누구만 플러스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탄젠트는 지금 플러스예요. 낚시죠. 야, 다 플러스로 써. 이러는 거야, 지금. 근데 하지만 우린 사인, 코사인을 다 답을 마이너스로 적어야 됩니다. 3, 4분면이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반지름 알아내야겠지. 근데 그중 이 3이 뭐죠? 탄젠트가 x분의 y였으니까 x죠. 그럼 4가 y죠. 그럼 반지름은 몇이게? 5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루트 때리면 되니까. 그래서 사인은 일단 y 좋아한다 했으니까 5분의 4 쓰고, 코사인은 5분의 3 써준 다음에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자, 이번에 근데 이거 앞장에 나와요. 시험 문제로 잘 나와요. 이거 또 3, 4분면 각이래요. 그래서 코사인은 마이너스래요. 자, 그럼 사인 탄젠트를 구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이제 누구만 플러스겠어? 여기서 탄젠트만 플러스겠죠. 자, 그럼 지금 얘는 코사인 i는 뭐분의 뭐지? r분의 x지. 그럼 반지름이 몇이란 소리예요? 13이란 소리죠. x는요? 마이너스 12란 소리죠. 그럼 얘는 제곱하면 169고 얘는 제곱하면 144니까 y는 일단은 길이로만 따지면 5겠죠. 그래야 왜냐? 25여야지 더했을 때 169 나올 거니까. 하지만 몇 사분면이랬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답 낼 때는 사인은 13분의 마이너스 5, 탄젠트는 12분의 5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쌤은 이거 하기 귀찮아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13하고 12 있죠. 제곱해서 둘이 빼요 그냥. 그리고 루트 때려버려요 그냥. 그럼 그게 y에. 자, 힘든 거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쉬었다가 3번, 4번, 5번까지 하면 그래프 해야겠네. 자, 이제 3번부터는요. 잠깼죠? 공식을 활용한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 마지막 내용이고요. 뭐 4, 5번 뒤에 더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은 탄젠트는 뭐분의 뭐였죠? 네, 그래서 암기해 주실 때는 x분의 y 해서 코사인분의 사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인을 제곱하고 코사인을 제곱하면 몇이라고요? 1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네들이 손이 아파요. 글씨 쓰다 보면은. 그래서 쌤은 이렇게 쓰려고 할게요. 그래서 이상하게 오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또 지긋지긋 지수에서 그렇게 곱셈 공식 많이 하고 또 지긋지긋 곱셈 공식을 할 거예요. 자, 얘 보시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은 사인 제곱 더하기 2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i는 사인 제곱 마이너스 2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요 i가 사라집니다. 근데 요 i는 몇이죠?
그렇죠. 요 y도 그래서 2입니다. 증명하려서 증명했습니다. 됐죠? 자, 다음 얘는요 전형적인 합차 공식이죠. 그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네? 그런데 요 y가 몇이라고요? 1이요. 그럼 얘만 남겠죠.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네요.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어떠한 삼각비로 정의했죠? 자, 그럼 얘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공식에서 사인으로 정의하게 되면은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죠. 그걸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증명 간단하게 됩니다. 방금 했던 이렇게 대입하는 일 있죠. 요거를 생각보다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봐봐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라고 돼 있죠. 그럼 우리가 요 공식을 활용하면은 이거 뭐라고 확 줄여버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코사인 제곱이라고 줄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탄젠트는 뭐 분의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고 할 수 있다 했었죠. 자, 근데 분모를 코사인으로 통분시키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게 약분되죠. 요거의 값은 몇입니까? 그래서 1입니다. 이렇게 증명하자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자, 다음 얘는 자, 통분을 할게요. 자, 이거 사인으로 통분해 주시면 s분의 s-1이고 요 y는 s분의 s 더하기 1이겠고 그 다음 i는 c분의 c 더하기 1이겠고 그 다음에 i는 c분의 c-1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네 둘이 무슨 관계를 이루니? 자, 그러면 사인 제곱 빼기 1이겠죠. 그리고 일단 그럼 요 i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공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뭐라고 표현될까요? 그렇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많이 씁니다. 이런 거를. 그럼 요 i는 사인 제곱분의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라고 쓰고 그럼 이 i를 계산하시면 c제곱 마이너스 1이라 쓸 수 있으니까 얘는 아까 했던 것처럼 얘기하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고 분모는 c제곱이 되므로 약분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1이 나온다. 증명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계산을 앞으로 할 거니까 미리 보여봐 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자, 그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자.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이제 앞으로 나타나요. 자,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4분의 1이라고 돼 있고요. 자,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라고 봤더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사인하고 코사인이 뭐 돼 있니? 곱해져 있지. 자, 이거는 지수 로그 공부 많이 했으면 살짝 눈치 빨리 챌 수 있어. 나 이거 둘이 곱한 거 갖고 싶으면은 이 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제곱을 하면 둘이 곱하죠. 그래서 양쪽의 식을 제곱할 거예요. 그럼 왼쪽의 식은요 살짝만 익숙해졌으니까 조금만 빠르게 얘기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이 전개한 식에는? 들어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바로 1 더하기 2 사인 코사인이라고 써도 괜찮아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자, 그럼 그게 우변이 16분의 1이죠. 여기까지 했나요? 자, 그러면 2 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 16분의 15가 될 거고 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 32분의 15가 된다는 걸 아이고 좀 좋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되게 요거 많이 물어봅니다. 문제가. 자, 가로 2번. 자, 탄젠트는 가만히 냅두지 마시고 바꾸세요. 탄젠트는 뭐 분의 뭐라고 했었죠? 그렇지. 그럼 탄젠트 분의 1은 뭘까요? 그럼 분모는 분수 계산은 통분 이용한다 했었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 분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되겠네. 현지야 죽지 말고. 안 괜찮아 보여. 그럼 분모는 분자 1이죠. 자, 그럼 분모는 32분의 마이너스 15라고 아까 계산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5분의 32가 답이 되겠죠. 이렇게 그냥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이번엔 갑자기 얘를 구하라네. 요거 가지고
기술을 열심히 한 아이들 뭐가 딱 보이니? 곱셈 공식 변형이 보여야지. 그쵸? 자, 그러면 계산합시다. 16분의 1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 곱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얘였죠? 그럼 마이너스 4 곱해주면은 쌤은 2만 약분해도 되냐? 분모 16 맞추려고. 그럼 16분의 30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16분의 31 되겠죠. 그럼 사인 빼기 코사인은 뭐예요? 이렇게 적히겠지. 하지만 그렇지. 조심해야 돼. 그리고 나서 문제를 봐봐. 몇 사분면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죠. 그럼 얘네들의 범위를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더 큰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대로 답을 쓰셔야 됩니다. 그럼 다 확인하면 그대로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제발 부탁드리는데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시간 들여서 절대로. 전혀 쓸모없는 공식들입니다. 이거 왜 하나 몰라. 자, 라스트. 자, 방금 했던 그 4번 문제는 쉬운 문제로서 항상 시험에 나오니까 뭐 따로 100% 이런 거 체크는 안 할게요. 쉬운 수준으로 나옵니다. 책에선 안 풀었는데 이렇게 세제곱 공식도 많이 물어봐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 두근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오랜만에 보죠. 두근의 곱을 쓰셔야겠죠.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몇이게? 자, 그리고 사인 코사인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괄호 1번 대뜸 a 구하래요. 뭐 할래? 제곱할래? 왜? 이거 쓸 수 있잖아. 그럼 아까도 말했다시피 1 더하기 2 사인 코사인이라고 적고 바로 9분의 4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대입할 수 있죠? 그럼 1 더하기 3분의 2a가 자 9분의 4입니다. 자, 그 3분의 2a는 마이너스 9분의 5여서 a 값을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6분의 5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괜찮죠? 살아있지? 현지 눈이 왜 이렇게 커졌어? 저요? 응. 왜요? 눈을 자다 일어났어? 자, 가로 입어볼게요.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이래요. 뭐 쓰고 싶어? 곱셈 공식. 변형 쓰고 싶어. 지지 다들? 기수 때 많이 했지? 그치? 자, 그럼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몇이었지? 마이너스 3분의 2였구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7분의 8. 아이고 뭐야. 마이너스 27분의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사인 코사인은 a 구했으니까 계산해 주시면 몇이야 이거? 18분의 5 이렇게 적힐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이 약분하면 9되니까 27 맞춰버린다. 그럼 굳이 여기 3 통분 안 할게요. 약분 안 할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27분의 8 그 다음에 플러스 27분의 15. 그러니까 이렇게 9, 3 맞추겠다는 소리예요, 쌤은. 그럼 27분의? 9 왜요? 어디요? 이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아니에요? 16분의 5의 마이너스. 이런 씨. 쏘리. 여기 마이너스네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끝.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에서는 한 문제 무조건 나와. 그러니까 어렵진 않지 않아도. 그냥 곱셈 공식만 잘 써주면 되니까. 근데 끝났네. 문제 수도 적죠. 요런 문제 있죠. 요런 문제 할 때 아까 쌤이 말했던 그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여기. 그랬지? 네. 안 한다. 요거 잡지식 하나 알려줄게요. 요거 이렇게 하시면 이거 두 직각삼각형이 합동이어서 이거 그대로 연장시키시면 여기 두 부채꼴이 합동입니다. 왜냐면 여기 각이 똑같기 때문에. 내접하는 사각형, 내접의 특징이죠. 어우!
안 돼요. 30분이 남았네? 안 돼요. 안 돼요. 저희 덕담을 새해니까 덕담을 좀 들어볼게요. 새해 덕담은 이미 했죠. 설날 다음 주 하면 되죠. 미리 땡기자고요? 그럼 다음 주 뭐예요? 다음 주. 다음 주 풀 수업이요? 잠깐만. 다음 주에? 다음 주에는 응. 새 학년 덕담. 응. 설날 하면 2월 기념 덕담. 2월 기념 덕담이 어딨어? 이제 공부해. 공부 안 하면 죽여 뿌릴 거야. 이런 말밖에 안 하겠지 이제. 아 이미 해버렸네. 아니 저희 좀 길어야 할. 응? 그런 거는 저희가 정신을 못 차려. 주기 함수가 뭔지만 얘기하고 끝낼 거야. 그 남은 시간 너네 문제 풀 거야. 걱정하지 마. 사인, 코사인, 탄젠트 목요일에 할게. 어차피 할 건데. 야, 근데 진짜 웃긴 건, 월수빠는, 이제 탄젠트 그래프 설명이 끝났거든? 근데 우린 따라왔네? 걔네는 1단원하고 2단원 나눠서 해요. 1단원 상용 로그 끝났고, 2단원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 탄젠트 끝났어. 근데 우린 이걸 다 따라잡았네? 왜 나눠서 해요? 어? 왜 나눠서 해요? 아, 왜냐면 이제 유연쌤하고 한번 나눠서 수업을 하는데 같이 설명하면은 완전 개념들이 다 충돌해버리니까 그래서 아예 아싸리 내가 어려운 쪽을 하겠다. 근데 난 지수로그 하기 싫었거든. 삼각함수가 더 쉬워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겉으로 보면 삼각함수가 더 어렵잖아. 그래서 유연쌤이 지수로그 하신다길래 개이득 괜찮아. 재미가 없어 지수로그. 계속 계산만 하잖아. 삼각함수 얼마나 재밌어. 네, 당연하죠. 너무 재밌어요. 혜정아 그 정도 비꼬는 거야. 아니, 진심이 진짜 재밌어요. 저 열심히 했어요. 자, 보자. 자, 이것만 얘기하고 오늘 남은 시간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몇 번 본 적 있어요. 이 주기라는 아이는. 주기가 무슨 뜻이에요? 이런 씨. 야. 돌고 돈다는 뜻이잖아. 그지? 네. 야, 사인하고 싶냐? 아니요. 코사인으로 후드를 맞아볼래? 꼬불꼬불로? 아니요. 자, 야, 그럼 영어 공부나 하자.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퍼리어드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간이란 뜻이죠. 다른 말로 주기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C 붙으면은 뭐게요? 네, 형용사 용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periodic function 하면은 주기적인 함수, 말 그대로 주기 함수입니다. 네, 됐죠? 영어 공부 끝. 아, 수능 단어잖아, period가. 자, 아무튼 함수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값이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근데 그걸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형광펜칠 빨리 해놓으시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P가 뭐예요? 주기가 됩니다. 식 기억하세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되냐면 요 I랑 비교를 해야 되죠. 아이고 잘못 썼다. 아 맞구나. 얘는 무슨 식이냐? 아니. 사인하고 싶나 보구나. 무슨 식이냐? 너네 일부러 내가 이렇게 썼어. 못 알아먹으라고. 이렇게 쓰면 알아볼걸. 대칭식이죠. 내가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이게 선대칭식입니다. 너네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식은 요거죠. 이거의 변형된 버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의 변형된 버전이 얘예요. 원래 정확히 하기엔 이렇게 적은데 이렇게 하면 너무 쉽게 알아차리니까 일부러 이 2라는 거 지운 겁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이게 무슨 식이라고요? 선대칭 함수식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비교할 때. 이거 어디선가 낚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막 이제 주기라는 것 자체를 생각함수가 특징으로 가지고 있거든. 그럼 그걸 수식으로 표현할 때 오지선다로 깔 수가 있어요. 그럼 일부러 식을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이걸 만족한다 라고 하면서.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맞을 때도 있거든. 근데 이걸 주기를 겨냥하고 낚시를 낸 거면은 틀린 거잖아. 그래서 비교는 되게 쉬워요. 여기 주기 보시면 뭐야 이거. 주기 보면은 주기를 보면은 여기 x의 개수가 다 부호가 어때요? 플러스인데 여기는 뭐예요? 마이너스죠? 비교하긴 쉬울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배우면 아는데 사인하고 코사인이 다 선대칭을 가지고 있긴 해요. 전대칭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식에 맞는 식인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쌤이 하고 싶은 말이. 그럼 대표적으로 그 주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도형이 하나가 있어요. 돌고 도는 거. 지금까지 배운 애예요. 누굴까요? 원이겠죠. 그럼 이 원이란 아이는요. 몇 도가 한 바퀴예요? 360도가 한 바퀴죠. 몇 파이예요? 2파이. 자, 이제 우리 목요일부터 습관 들이자. 앞으로 각도로 얘기하지 말자. 쌤하고도 약속하자. 나도 각도로 얘기 안 할게요. 호도법을 하려고 얘기를 할게요. 단 천천히 얘기할게. 그래야지 너네들이 익숙해지니까. 자, 그럼 다시 얘기할게. 자, 그럼 원의 주기는 원의 주기는 2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그걸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 수식으로는 fx는 fx 더하기 2파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주기가 2파이라는 아이의 식이에요. 근데 사인하고 코사인이 전부 다 주기가 2파입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래요? 안 낚이네요. 그래서 쌤이 지금 영상을 오늘 계속 많이 찍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마 주기함수 관련된 영상이 아마 오늘인가 올라갈 거예요. 그 로그함수, 지수함수 쪽에서 주기함수 관련된 문제가 있더라고. 특강으로. 나도 빨리 진도를 맞춰야 돼서 지금 골이 아프긴 한데 나도 빨리 최대한 찍을게요.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32분이네. 23분이나 남았어? 그게 너무 좀